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시장에서는 종목들을 또 어떻게 평가하고 증권가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종목에 대해 이제 깊이 있는 분석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알투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코너인데요. 오늘 함께 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소개에 앞서서 투자 아이디어를 캐치할 수 있는 관련 기사 먼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네, K조선의 질주입니다. LNG선을 싹쓸이했다라는 얘기인데 한국조선업계가 3개월 연속으로 이제 중국을 제치고 월별 수주 1위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내용 자세하게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올해 들어서 이제 7월까지 한국의 누적 수주 1,276만 CGT 규모로 중국을 지금 뒤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상반기에 발주가 된 대형 LNG 운반선 16척 전부를 싹쓸이 했다고 합니다. 좀 기사에서 캐치해볼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조선사들의 수주량이 매우 크게 증가했다는 거고요. 작년도에 국내 조선사들이 총 수주한 양이 818만 CGT입니다. 근데 올해 반기 기준으로 1270만 CGT니까 과거 2008년 이후에는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요. 네. 저희가 7월 20일 당시에 그 클락슨 지수가 이 성과 지수죠. 그게 139포인트였는데 이 조선사들이 일반적으로 도크의 2.5년 이상을 채우면 수익성이 개선되는 속도가 매우 큰데 140포인트 이상에서는 일단 2.5년 이상을 채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요. 클라스 인덱스도 150에서 155포인트까지 성과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라는 그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선업은 지금 슈퍼 사이클인 건지 그리고 수주 실적이 좀 지속될 걸로 보시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수주 상황은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지만은 네. 앞으로도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유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 국제해사기구라는 IMO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이 조선사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08년 대비 50% 정도 감축한다는 그 제도를 발표했고요. 이게 어떤 제도냐면 화물을 1마일 운송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선박별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등급을 매깁니다. 이게 2023년도에 제정이 되는데 선박을 A부터 2등급까지 나눠서 D등급을 3년 이상 받거나 2등급을 받으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컨테이너선의 92%가 여기에 조건을 못 맞추는 선박이라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친환경 정책 등으로 인해서 이런 교체 선박, 노후된 선박의 교체 수요가 매우 빨라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철 스크랩 가격도 매우 올랐기 때문에 해운사 입장에서는 선박을 교체하려는 니즈가 굉장히 강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직 최근까지는 선박 수주가 좋았지만 이런 업사이클은 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상반기에 조선주들이 주가도 워낙 좋았었고 네, 시장에서 맞습니다. 핫하기는 했었는데 뭐 역대급 수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로는 주가가 조금 부진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연초 대비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5월 10일 이후로는 주가가 좀 네. 많이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조선주가 30% 이상 빠졌고요. 이유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약 8,300억 정도 손실을 받고 대우조선해양도 1조 2천억의 손실을 받습니다. 이 이유는 과거 2, 3년 동안 수주 실적이 매우 부진했었고 2분기 때 추가적으로 실적이 많이 안 좋았던 이유는 최근에 이제 철강석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조선사들의 원재료 후판 가격도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 급등한 원가를 이 2, 3분기에 반영될 걸 이제 2분기 때, 3, 4분기에 반영될 걸 2분기 때 손실을 미리 잡아놨던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2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었고 향후에 이제 하반기를 전망해 보면 철강석 가격이 5월 고점 230불 대비 140불까지 빠졌기 때문에 후판 가격은 더 이상 급등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원가의 후판 가격 급등분은 반영이 됐고
작년 3분기부터 수주가 늘었기 때문에 수주량이 늘고 원가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적은 3, 4분기에 좀 안정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업사이클에 기대된다면 이런 기자재 업체들이 어떨까라는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사만 봤을 때 오늘 조선주에서 픽해 주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선 기자재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럼 조선 기자재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목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뭐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대표적으로 한국카본, HSD 엔진, 세진중공업, 동성화인텍, 화인베스틸 등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픽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 과거 이제 수주 상황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기자재 업체들도 아마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수주 상황도 안 좋은 종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이 수주되고 이 부품이 납품하는 기간까지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건조 시에 가장 빨리 납품할 수 있는 기자재 업체, 이 업체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화인베스틸이라는 업체입니다. 네. 화인베스틸이라는 업체는 인버티드 앵글이라는 부품을 시장에 납품하는 업체고요.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은 70% 정도 수준으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이게 기역자 모양의 형광인데 어떻게 되냐면 조선사들의 후판이 공급될 때 그 후판 뒤에 이 지지대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박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네. 이 제조하기 좀 까다롭기 때문에 진입장벽도 높고 경쟁사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후판과 함께 가장 먼저 공급되기 때문에 아니야 투자 시점이 가장 빨리 될 것 같고 선박이 일반적으로 수주가 되면 설계 기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부품 납품이 9에서 12개월 뒤에 걸리는데 작년도 3분기에 이제 조선사들의 수주량이 늘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이 본격적인 납품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사는 네. 현대중공업 그룹을 포함해서 국내 모든 조선사를 대상으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과거는 30% 정도 점유율이었는데 경쟁사들이 다 지금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MS는 한 60% 정도 수준으로 확대된 상황이고요. 일반 형광 대비 마진율은 2배, 3배 높기 때문에 일본의 경쟁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보다도 단가 경쟁력이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만 회복된다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점유율은 확대가 되고 있고 가격 경쟁력도 좋아지고 있고 일단 얘기만 들어봤었을 때는 모든 것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실적은 좀 어때요? 이 최근까지는 계속 적자였습니다. 8분기 네. 적자였고요. 조선업이 계속 수주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수주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 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첫 번째 원인으로는 납품 수량이 좀 빠졌던 원인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회사의 원재료는 또 슬라브라는 원재료입니다. 근데 이 슬래브는 또 철강석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철강석 가격이 오르고 슬라브 가격도 오르면서 30%가량 슬라브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거를 판가 전입시키지 못하면서 상반기까지 실적이 매우 부진했고요. 네. 그렇지만은 6월부터 판가를 한 40%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반영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판가를 40% 올렸고 작년도 수주되는 물량이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이제 납품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에는 그러면 판가 인상 플러스 물량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2분기 때도 한 25억 적자를 봤는데 3분기, 4분기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그 규모도 좀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리서치 아름 자료에 들어가 있는 자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이 롤마진이라고 하면은 이 동사가 판매하는 제품이 형광이거든요. 네. 근데 형광의 원재료는 슬라브입니다. 슬라브 가격과 형광의 가격 차이를 롤마진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상반기까지는 슬라브 가격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원가가 너무 높아서서 판가 전이를 못 시켰었어요. 그래서 적자가 예상이 됐었는데 3분기 때는
현관 가격을 40% 인상하면서 이걸 다 메이크업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롤마진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조선 기자재 업종 중에 한 종목인 화인베스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점들을 종합해봤을 때 우리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참고를 하면 좋을까요? 21년도까지는 어쨌든 적자 상황이라 현재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는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3분기 흑자 전환을 기점으로 2020년도 실적으로 저희는 밸류에이션을 했고요. 네. 22년도 매출액이 2,200억에 영업이익 135억. 그럼 저희 예상하는 바는 EPS가 350원 정도 나오는데 타겟 PER은 12배를 적용해서 4,200원 적정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평균 PER이 약 12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PER을 적용했고요. 네.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수주가 좀 올라오고 실적이 빠져 있을 때, 즉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전략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보통 이제 수주 산업이 그런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목표 주가는 4,200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실적 일단은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적정 주가 가치 4,200원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화인베스틸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FM 가이드에 화인베스틸 이 종목 리포트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혹시 아시죠? 네, 없습니다. 네, 커버하는 증권사가 없나 봐요. 네, 저희 리서치 아름이 네. 독립 리서치 기관이고 저희가 하는 주요 업무는 시장에서 커버되지 않은, 증권사에서 커버되지 않은 네. 5천억 미만의 중소형주를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발간하는 그 종목들은 증권사에서 커버하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개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커버되지 않는 종목들 앞으로도 더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봤을 때 안 나오는 종목들이 FM 가이드에 좀 많았는데 앞으로 독립 리서치로서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